용산에 기다렸던 반응이 떴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표 선고 직전까지만 해도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될 것이라 확신하는 분위기였지만 막상 항소심 재판부가 통무죄 판결을 내리자 일부 사무실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판결 결과를 뉴스로 지켜봤다는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히려 우리 사무실은 탄식보다는 정막이 흘렀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고 TV도 꺼버렸다고 했습니다. 즉 멘탈이 완전히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대통령실은 이튿날까지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다수 의석을 지닌 이 대표가 대통령까지 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아주 기쁜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헌재입니다. 혹여 8대 0이 아니라 5대 3 상황이라 선고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관련해 오늘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개헌이죠, 쉽게 말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렇죠.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임기를 단축시켜버리고. 맞습니다. 아예. 예.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국민투표로 파면한다라고 그게 이제 말씀을 국민의힘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가능성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높고 가장 효과적이죠. 근데 국민의힘이 그때 오케이를 해야 되잖아. 국민의힘은 그렇죠. 오케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어. 조금 물어봤어요. 어. 그랬더니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탄핵 소추가 어느 순간에 통과된 것처럼 어떤 국면에서는 이 교착 상태, 대교착 상태죠. 대한민국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윤석열 돌아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 그렇죠. 하여튼 그런- 그런 상황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는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 문제를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푸는 것으로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법적인 그렇죠. 방식으로 풀기 위해서 헌재에게 시간을 우리가 주고 다 기다리고 헌재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 그게 아니라 선출 권력 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 선출 권력들이 직접 해결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고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윤석열에게 선출 권력 가장 강을 줬는데 그걸 제대로 못 쓰고 지금 탄핵 소추돼 있는데 근데 이제 내란을 저지르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나머지 선출 권력 그걸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 힘이 지금 교착 상태가 되는 네. 그런 국면이잖아요. 근데 그걸 돌파하려면 국민투표밖에 없다. 네, 공감합니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4월 18일 종료됩니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그 이전에는 헌재가 윤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게 현재까지의 지배적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애초 윤석열 탄핵 선고는 쟁점이 워낙 분명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었습니다. 여러 헌법학자, 전직 재판관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월요일 기각 결정으로 나온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상이한 의견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들 3명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최종적으로 5대 3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6명이 인용 의견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전직 재판관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은 여전히 기각 결정문을 쓸래야 논리적으로 도저히 쓸 수가 없다며 인용을 의심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선고 기일을 발표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